평생을 바쳐 모은 퇴직금 2억 5천만 원. 그 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한순간에 악몽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5세 박정민 씨 부부의 실화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은퇴 후 노후자금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3월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던 박정민 씨 부부는 평범한 은퇴 부부였습니다. 정민 씨는 35년간 한 중견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꾸려왔고, 아내 윤미 씨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틈틈이 시간제로 일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두 분은 젊은 시절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자식 둘 대학까지 다 보내고 이제는 정말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죠. 정민 씨의 퇴직금과 그간의 저축을 합쳐 모은 돈은 대략 2억 5천만 원.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돈만으로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걱정이 매일 밤 잠자리에서 두 분을 괴롭혔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오랜만에 쉬는 것도 좋았고 아내와 함께 밀린 드라마를 보거나 공원에 산책 가는 시간이 마냥 행복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를 보면서 이대로 가면 10년도 못 버티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특히 2024년은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이게 이렇게 비싸? 하며 혀를 차는 일이 많아졌죠. 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곳저곳 아픈 곳이 늘어나는데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윤미 씨는 정민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대로 가면 우리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할 것 같아. 그건 정말 싫어. 정민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이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기만 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 가치가 계속 떨어질 텐데,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주식에 손을 댔다가 반토막이 났다고 하고, 어떤 이는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중 2024년 6월 정민 씨는 오랜 직장 동료였던 이 과장을 만났습니다. 이 과장은 정민 씨보다 2년 먼저 은퇴한 선배였는데 만나자마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민아, 너 아직도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있냐?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작년부터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매달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고 있어. 이 과장이 보여준 통장 내역을 보니 정말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와? 이 과장은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다낭의 콘도미니엄 투자야.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라 임대 수요가 엄청나거든. 게다가 베트남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서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있고. 정민 씨는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부동산이라니 뭔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았죠. 그런데 나는 영어도 못하고 해외 부동산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때 이 과장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전혀 어렵지 않아.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서 모든 걸 다 해줘. 한국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고 법무, 세무, 임대 관리까지 모든 걸 대행해 주거든. 너는 그냥 돈만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이 통장으로 들어와. 더욱 매력적이었던 것은 수익률이었습니다. 월 1.5% 수익률을 보장해. 1억을 투자하면 매달 150만 원씩 들어오는 거야.
은행 이자가 연 3%인데 이건 월 1.5%니까 연 18%야. 비교가 안 되지? 정민 씨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2억을 투자하면 매달 300만 원씩 들어온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면 생활비는 충분히 해결되고도 남을 것 같았죠. 집에 돌아온 정민 씨는 아내에게 이 과장의 제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윤미 씨도 반신반의했지만 이 과장이 실제로 받고 있는 수익금 내역을 보고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매달 200만 원씩 들어오네? 그럼 우리가 2억을 투자하면 300만 원씩 들어온다는 거야? 며칠 후 정민 씨 부부는 이 과장의 소개로 글로벌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대표 박 사장을 만났습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 위치한 사무실은 깔끔하고 전문적이어 보였습니다. 박 사장은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으로 유창한 영어로 베트남 현지 직원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어르신들, 베트남 다낭은 지금 한국의 제주도 같은 곳입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휴양지고 특히 콘도미니엄 임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박 사장이 보여준 자료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낭의 아름다운 해변가에 위치한 고급 콘도미니엄 사진들, 그리고 실제 임대 수익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까지. 이 콘도미니엄은 한 채당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입니다. 하지만 임대 수익률이 월 1.5%로 보장되어 있어요. 게다가 베트남 부동산 가격이 연 10% 이상 오르고 있어서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관리의 편리함이었습니다. 모든 관리는 저희 회사에서 대행합니다. 임대 관리, 세무 처리, 법무 업무까지 모든 걸 저희가 해드려요. 어르신들은 그냥 편안히 계시면서 매달 수익금만 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박 사장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혹시 중간에 현금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매각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매입자를 찾아드릴 수 있어요. 결국 정민 씨 부부는 2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80%를 투자하는 것이었지만 이 과장의 성공 사례와 박 사장의 전문적인 설명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투자 후 첫 달 정말로 약속한 대로 300만 원이 정민 씨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이 과장 말이 맞았어. 이제 노후 걱정은 끝났구나. 정민 씨 부부는 매달 들어오는 300만 원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좋은 식당에서 외식도 하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여행도 다녀왔죠. 하지만 네 번째 달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금일이 며칠씩 늦어지더니 입금 금액도 들쭉날쭉해졌습니다. 어떤 달은 250만 원, 어떤 달은 200만 원만 들어왔습니다. 걱정이 된 정민 씨는 박 사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수익금이 200만 원밖에 안 들어왔는데요. 박 사장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게 베트남 현지 상황이 조금 어려웠어요. 코로나 여파로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임대율이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곧 회복될 겁니다.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정민 씨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억 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죠. 6개월째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익금이 아예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박 사장에게 연락해도 연결이 안 되고 사무실에 찾아가니 임시 휴업이라는 안내문만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설마 사기당한 건 아니겠지? 정민 씨는 급하게 이 과장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장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나도 3개월째 수익금을 못 받고 있어. 박 사장이 연락도 안 받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과장이 보여줬던 통장 내역이 조작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과장도 피해자였지만 처음 몇 달간은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받았던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던 것입니다.
정민 씨는 급하게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말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해외 투자 사기는 돈을 되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베트남에 실제 부동산이 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고요. 실제로 조사해보니 정민 씨가 투자했다는 다낭의 콘도미니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이 보여준 사진들은 모두 인터넷에서 가져온 가짜 자료였고 회사 자체도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첫째, 믿을 만한 지인의 소개였습니다. 이 과장은 35년간 함께 일한 동료였고 그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설마 그도 속았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둘째, 전문적으로 보이는 회사와 대표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깔끔한 사무실, 전문적인 자료들. 모든 것이 신뢰할 만해 보였습니다. 셋째, 합리적인 수익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월 1.5%는 높긴 하지만 해외 부동산 투자라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죠. 만약 월 10%라고 했다면 의심했을 텐데 1.5%는 적당히 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넷째,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판단력을 흐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자식들에게 짐이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위험한 투자를 합리화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해 보지도 않았고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박 사장의 말만 믿고 투자했죠. 결과적으로 정민 씨 부부는 2억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6개월간 받은 수익금 총 1,500만 원도 결국 다른 투자자들의 돈이었으니 실질적으로는 한 푼도 남지 않은 셈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1,500만 원을 이미 생활비로 써버렸다는 점입니다. 여행도 다녀오고 외식도 하고 심지어 자식들에게 용돈도 줬었거든요. 그 돈까지 합치면 실질 손실은 2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고작 5천만 원. 이 돈으로 앞으로 20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정민 씨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뤘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평생 모은 돈을 어떻게 이렇게 날릴 수가 있지? 윤미 씨는 처음엔 남편을 원망했지만 곧 현실을 받아들이고 함께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셨어요? 저희한테 상의라도 하셨으면. 둘째 딸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아빠, 그런 투자는 사기라는 걸 왜 몰랐어요? 요즘 뉴스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자식들의 원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앞으로를 생각해봐야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살면서 서로 도우며 살아요. 하지만 정민 씨 부부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일자리라도 찾아서 스스로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민 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고 윤미 씨는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둘이 합쳐서 월 200만 원 정도 벌고 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욕심이었습니다. 월 1.5% 수익률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상식적인 판단력을 잃었어요. 은행 이자가 연 3%인데 월 1.5%라는 건 연 18%입니다. 정상적인 투자에서 그런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나올 리가 없죠. 하지만 그때는 해외 부동산이니까 가능하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두 번째 후회는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해봤어야 했고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봤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분산 투자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설령 그 투자가 진짜였다고 해도 전 재산의 80%를 한 곳에 투자한 것은 너무 무모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은 가족 간의 신뢰를 잃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저희 가족은 이 시련을 통해 오히려 더 가까워졌지만 많은 가정이 이런 일로 파탄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은퇴자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월 1%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투자는 99% 사기입니다. 정상적인 투자에서 그런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없어요. 둘째, 아무리 믿을 만한 지인의 소개라도 독립적으로 검증하세요. 그 지인도 속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전 재산을 한 곳에 투자하지 마세요.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분산 투자는 필수입니다. 넷째, 투자 전에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특히 젊은 세대는 이런 사기 수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노후 불안감을 이용한 투자 권유를 조심하세요. 사기꾼들은 바로 그 심리를 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기를 당한 후에 알게 된 안전한 노후 자금 관리 방법과 투자, 사기 구별법 10가지를 정리해뒀는데요. 이건 정말 모든 은퇴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는 댓글 맨 위에 고정해 두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사기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점검 사항을 정리해뒀으니 투자 결정 전에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 점검표를 꼭 저장해 두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사연달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